200만입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왔죠. 아무래도 그에 따른 구독자분들의 멘탈 또한 많이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왜 멘탈이 나가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멘탈 케어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종목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시장 자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관련주로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도배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코스피는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까봐 오늘 하루 동안의 총 타임스태프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금감원장이죠. 우리 2억 원 금감원장이 폭탄 발언을 또 하는 바람에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피 예상 시나리오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상당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응원의 댓글이었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매매기법뿐만 아니라 종목 추천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 하나에 4개 종목 나가게 되면은 한 종목이라도 안 올라가게 되면 그것 또한 계속해서 저는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오늘 영상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시장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 상승이 어땠나요? 초반 3천, 4천까지는 무난무난한 우상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5천을 돌파한 6천까지는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이러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 시장의 작은 악재라도 한번 터지게 되면 수직 하락에 가까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최고점에 몰릴 줄 몰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장 뉴스 어땠나요? 중동 이슈밖에 없었어요. 검은 화요일이라고 하면서 중동 리스크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7% 하락을 보여주는, 오전장에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시장 좀 나쁘지 않은데? 그나마 방어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감히 매수하신 분들도 이때 많이 들어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후장부터 해서 크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코스닥이 오히려 방어를 또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코스피에 비해서 방어를 잘한 것이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흔들린 건 맞아요. 종목들 또한 크게 피해가 갔죠. 삼성전자 20만 전자 무너졌고요. SK하이닉스 100만 하이닉스가 무너졌습니다. 그 외에도 SK, 현대차, 기아 등등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내놓으라는 대형주들은 일제히 다 마이너스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다 보니 우리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타임스태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9시에서 9시 50분까지 주말간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인 기간 동안 이러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쇼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출발을 했어요. 개파락을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높게 뛰었어요. 크게 하락을 보여준 채로 오늘 아침 시작부터 해서 오늘 종가 구간인 5,700, 800 구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출발 시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된 채로 출발을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폭이 크게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크게 시장에서 작용을 했던 부분은 외인들의 매도세, 외인들이 왜 매도를 했는지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죠. 바로 환율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또다시 환율은 1460원대,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해선 1470원대 이상으로 마감을 진행한 모습인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장시작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이죠. 10시 이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점점 극대화가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내다 어떻게 됐나요? 끝내 포기하고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 받아쳤어요. 개인들 또한. 오늘 오전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오후부터 해서는 누구 때문에 또 시장이 무너졌나요? 바로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왜냐하면 장 초반에 기관들 또한 같이 받아주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관들의 순매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매도 포지션으로 기관들이 접어들면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실상 우리가 영상에서 계속 확인을 했던 부분이죠.
이게 단기적인 악재로 끝나냐 아니면은 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장기전으로 번지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오늘자로에서 이란 어떻게 했나요? 주변의 인근 중동 국가들 다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미국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해요.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트럼프가 얘기한 세계 3대 공산주의 국가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첫 번째 누구였나요? 베네수엘라죠. 두 번째 누구예요? 이란. 세 번째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북한. 지금 트럼프는 이러한 세계 국가를 지금 현재 순서대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짜증나는 게 뭐냐, 지금 현재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주변 중동 국가들을 다 공격해요. 특히나 어딜 공격하나요? 정유, 석유 쪽 시설들을 일제히 다 폭탄 갈기고 있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결국에는 석유 관련주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일제히 다 상한가가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인들이 오늘 하루만 5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거기에 장 초반 잘 방어를 해주던 이 지수를 무너뜨린 주체가 누구였나요? 외인들 플러스 기관들이 합세를 했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조 넘게 팔아치우면서 오늘 하루 종일 코스피는 개인들만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셨다시피 개인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돈을 바친다 하더라도 이 외인들과 기관들이 합세하여 같이 매도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코스닥이에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코스닥을 쓸어 담았다라는 거죠. 물론 큰 돈을 들고 와서 담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점에 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채워 넣은 모습이에요. 이러한 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시장이 나중에 괜찮아지게 될 경우에 코스닥 종목들에 있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러한 거는 오늘 다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결국에는 패닉셀, 매도 사이드카 등등 이러한 자극적인 단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셨다가 뉴스도 보셨다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2시 이후부터 해서는 사실상 장마감까지 지속적인 하락만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타임스태프는 필요가 없다. 그런 와중에 시장이 너무나도 크게 빠지다 보니까 금감원장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필요시에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모든 투자자들이 물음표를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물음표. 이것도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해 무슨 소린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정부가 막아주겠다라는 걸 쇼맨십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 왜 하락이 나오고 있나요? 전쟁 리스크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전쟁이 터져버리고 중동 전쟁이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유가가 폭등을 했고요. 플러스로 원화를 들고 있으면은 이거 위험하겠다라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심리까지도 반영이 됐어요. 안전자산 심리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금값 다시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의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원화를 들고 있으면 안 되고 금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환율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달러 미친 듯이 강세장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70원인데 이거 내일 되면은 1500원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겨요.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미 사실상 외환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1,500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금감원장은 지금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주식시장에다가 초점을 두고 얘기할 게 아니라 환율부터 잡아야 돼요. 이름은 정말 멋진 금융위원장인데 이거 지금 하는 짓거리는 200원 수준도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정부는 바보가 아니다. 최소 6.3 지방선거까지는 증시가 올라가줘야 돼요. 이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오늘자로 작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동안 미친 듯이 올렸고요.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10% 잠깐 깔짝 때린 거란 말이에요. 잽 한 방에 모든 시장의 개미들이 넉다운되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동안 많이 올려줬잖아. 이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러한 텐션으로 나가면 욕먹을 게 뻔합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돈 풀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에 돈 100조 플러스 알파 더 넣어버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것이 시장에 고지고대로 내일 반영이 되는지 우리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떠한 것을 보고 있다고요? 6.3 지방선거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민주당이 뒷말을 안 하게 하려면은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코스피 지수 계속 올려주면서 민심이 민주당을 향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내세울 만한 카드는 코스피 5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6,000포인트 이상에서 종목을 진입을 했는데 이거 내가 초고점에서 물린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화채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현생 사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월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음봉으로 내리게 될 경우에 5일선 자리 있잖아요. 지지선 나오잖아. 여기에서 이거 확인되고 난 다음에 고지고대로 아래 꼬리 달고 다시 반등 나오면서 이번 달 월봉 차트가 양봉이 되는 걸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월 이제 시작했습니다. 3월 첫째 날부터 해서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음봉이 거의 지난달 양봉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은 척 하다가 중순 이후부터 해서 다시 슬금슬금 들어올리더니 3월 말 돼서 이번 달 음봉이 아니라 양봉 마감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멘탈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 멘탈 나가서 손절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거는 완전히 패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개미털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제 영상이었죠. 여러분들께 해운과 석유 정유 관련주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역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이 당연시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오늘 이 하나만 움직였어요. 시장에서 이 한 테마만 움직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루 종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과의 이란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란이 어딜 건드리고 있어요? 주변 중동 국가들을 하나둘씩 다 건들고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 이거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전쟁이 나던 국가가 망하더라도 결국에는 살아남는 거는 금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심리로 지금 현재 안전자산으로 돈이 다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장에서 고점에서 일부 팔아치우면서 금을 매수한 그러한 상황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종목들 또한 타임스태프로 한번 봅시다. 아침 10시, 그러니까 개장 직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상황이에요. 호르무즈 관련주들, 제가 휴일 동안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들 오늘 장시작부터 해서 4개 상한가가 나온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나름 방어를 잘해주었어요. 삼성전자 2%에 하이닉스 3%, 둘이서 20만 전자, 100만 하이닉스를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지켰다 보니 1시간 동안 지켰다. 야, 이 정도면은 전쟁의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될 만한 그러한 시간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악재만 없으면 완벽한 저점 매수 찬스였어요. 줍줍 기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마감 동안 결국에는 그 이후부터 해서 기관들까지 매도에 합세해버리면서 호르무즈 해역 관련 테마는 상한가가 하나가 더 나와버리고, 거기다가 총 5개의 장마감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도 대부분이 다 10% 이상의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삼성전자 20만 전자 무너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0만원 무너지니까 고지고대로 매도 물량이 출몰하면서 일제히 다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시퍼렇게 질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료를 만드는 시간인 16시 이후부터 해서는 오히려 낙폭이 더 크게 확대가 진행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역 관련주 중에서는 장마감 때는 5종목이었다가 장마감 이후 시간에서 한 종목이 더 상한가가 나오면서 6종목 상한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어야 되고, 이것 또한 체크를 못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 외에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든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 아니든 보유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11% 빠졌다니까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2%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하루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들겨 맞은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 또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확전 분위기가 안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이란이 주변 중동 국가들 때린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주변 중동 국가들까지 참전하고 거기다가 지금 유럽들도 참전하겠다라는 이러한 소리가 하나둘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유럽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모든 돈, 대부분의 돈들이 어떻게 될까요?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겠죠. 일제히 다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쟁은 여기에서 끝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정말 예상치도 못한 혹은 더 전쟁이 확전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내일 또 한 번 밀릴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놔야 돼요. 내일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는 것이냐? 바로 이 구간이 5,5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사이거든요. 이 구간대에 매물대가 그나마 좀 있어요. 잠깐 2주 동안의 매물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더 길게 쌓아주길 바랬는데 이러한 상황 생길까봐 어떻게 됐나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매물대 쌓아줘야 된다고요. 5,000포인트 매물대. 그런데 안 쌓아주고 그냥 올라갔죠. 두들겨 맞게 되면은 이 잠깐의 매물대가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V자 반등이 바로 나와줘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5조 이상 팔았고요. 기관들 1조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6조예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용 끌어다 쓸 대로 썼습니다. 제가 NH 나무증권 사용하는데 지금 오늘 NH 나무증권 같은 경우에도 신용 물량을 막았어요.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들도 떠받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경우에 시장은 크게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무난무난한 시나리오 또한 있어요. 지금 현재부터 해서 더 이상 확전 분위기가 없고 시장의 분위기가 내일 장 초반까지는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일자 캔들 갭을 어느 정도 선에서 출발을 하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같은 경우 갭을 높게 출발을 했잖아요. 이게 오히려 오늘 더 크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들어올렸다라고 하면 들어올렸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방어를 너무나도 잘해주고 높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두들겨 맞은 겁니다. 차라리 아침부터 해서 마이너스 5%, 8%, 마이너스 10%까지 두들겨 팬 다음에 장중에 계속 올려주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시장이 움직였다 보니까 오늘 초록색 선 5일선과 주황색 선 11선을 다 깨버리고 잡아먹는 음봉이 출현을 했다. 내일 장 초반엔 11선 들어올릴 분위기를 보여주겠죠. 윗꼬리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윗꼬리 작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오늘 자료에서 아랫꼬리 없이 이렇게 마감한 분위기라고 하면은 내일 장 초반에 반짝은 할 수 있다지만은 이거 반짝 얼마 못 가서 그대로 또 두들겨 맞습니다. 차라리 장 초반부터 해서 갭을 높게 그냥 하락시켜버린 다음에 출발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캔들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아랫골이 살짝 출현한다라는 거죠. 왜? 빨간색 선 21선이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21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최악의 시나리오가 열리는 것이고 21선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랫골이 출현하고 내일 양봉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갭을 높게 출발한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 부근에서 보합 부근에서 출발을 한다. 지수가. 그렇게 되면은 내일 또한 여러분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에서 5%까지는 열어두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요? 지수가 내리고 삼성전자 내리고 하이닉스 내리는데 여러분들 종목만 잘 가라고 응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자로에서 금융위원장이 얘기한 필요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이게 제발 부탁인데 쇼맨십은 아니길 바랄게요. 개미들 안심하기 위한, 안심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쇼맨십은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자로에서 개인들 다 떠받쳐 주었어요. 1차적으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억 원, 이 금융위원장이 얘기한 바로는 100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들어오면 내일자로에서 기관들은 매도 포지션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미들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 방송만 보더라도 제가 어떻게 말을 하나요? 코스피가 2,000, 3,000에서 5,00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지켰고요. 그 공약에 있어서 수익도 정말 크게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한 푼도 못 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코스닥을 3,000포인트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기대 자금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코스닥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1차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자로에서 마이너스 7% 음봉짜리 하나 시장 악재 때문에
때렸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완전히 냉전이에요. 식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나마 현금 마련을 잘해두신 분들이야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줍줍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신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유튜브 채널 댓글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점점 댓글 수가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식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죠. 제발 우리 구독자분들 멘탈 잡고 보유하신 종목들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상 최고점에 물린 것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정부는 이 증시를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지방선거까지는 무조건 들어올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 보시게 되면 어떠한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주변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텐션이 지금 어때요? 미국 잘한다, 응원한다, 트럼프 화이팅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의 포지션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국민 민심이라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코스피 들어 올려줘야 돼요. 제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사적 최고점에 들어가서 최고점에 손절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지금 이 일봉 차트가 내일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아래 꼬리가 출현할 것이냐 혹은 양봉으로 들어 올려주면서 오늘의 음봉을 어느 정도 감싸주는 양봉이 출현을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코스피 종목으로 치면 무슨 차트라고요 여러분들? 급등주 차트라고요. 최소 일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주가가 21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느 정도 조정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분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멘탈을 벌써 놔버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음봉 한번 때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손실금은 무차별적으로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이런 상황 생길까봐 코스피 5000 이거 매물대 쌓아줘야 된다. 어디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4,000대 보여주었던 것처럼 4,000포인트 때 3개월을 횡보했어요. 매물대를 쌓아주고 3,000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3,000대에도 매물대 쌓아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매물대를 쌓아줬어봐. 지금 이렇게 음봉 길게 나오는 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매물대 지지받고 또 올라갈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를 안 쌓아줘 버리니까 그나마 2주 동안에 횡보해 주었던 이 자리 급등락 크게 오갔던 이 자리를 우리는 믿는 카드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매매 포지션이에요. 오전 10시까지 또 똑같이 관망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시장 분위기가 되게 괜찮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오후장 들어서 미친듯이 기관들이 매도하는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방어를 못했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저렇게 말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 준다. 그렇게 되면 오전 10시 이후부터 들어올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매매 포지션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기관들의 매매 포지션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부터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고 이거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자로 해서 마이너스 7% 때린 거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크게 하락 나왔고 하이닉스 크게 하락 나온 상황에서 내 종목은 방어를 잘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일단은 버리세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타기 기회를 여러분들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타기 찬스는 반드시 한 번쯤은 올 거거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수 여기에서 그대로 꼬라박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탈출 기회는 한번 줍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 구간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생 사시면서 열심히 원화채굴 잘 하시고 그런 다음부터 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승부를 보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반대 포지션을 잡으신 오늘 전쟁 관련주들을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수익 보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욕심만큼 잘 챙기고 나오시면 됩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가 항상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뭔가요? 발바닥에서 잡으려고 하고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머리 꼭대기에서 수익률을 봐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100만원 수익 보고 있으면은 한 70만원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더라도 70만원 버는 건데 100만원을 잊질 못해요. 그 심리 때문에 결국에는 본전까지 내려올 때까지 입만 벌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 습관부터 고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장 시작한 다음에 기관들의 매매 포지션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에 맞게 같이 대응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현생 열심히 살면서
원화채굴 잘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 거기다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자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무세요. 그게 더 멘탈 잡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 줄줄줄줄 흐르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멘탈 나가실 바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업사이클 들어오셔서 매매 기법이라도 배워두시라고. 동영상태 앱 인기순에 가보시게 되면 매매 기법들 다 올려놨어요. 이 매매 기법들 보시면서 매매 기법들에 적용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종목들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종목 보시면서 굳이 심리를 계속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던 영상인데 내용 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역대급으로 매도 물량이 터진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종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고요. 주식을 이번 시장에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이루시는 하루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잠을 주무셔야 돼요. 잠 주무시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옆에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시장에서도 영상을 찍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